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년 총선까지는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동훈의 시계는 2027년 대선을 향해 흘러가게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나 김건희 특검법,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당을 수도권 정당, 청년 정당으로 확장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우려 반, 기대 반의 시선으로 한동훈 전 장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처음으로 할 일이 비대위 구성입니다. 한 장관은 이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64년생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60년대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퇴출 대상인 86 운동권 세대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동훈 장관은 73년생입니다. 이제 50살이죠. 역대 비대위원장으로는 최연소입니다. 아마 비대위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70년대생 이후 출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60년대생 그리고 586 운동권이 주축인, 그래서 아직도 독재 정권 운운하면서 학생운동 시절을 그리워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정권 참신한 70, 80, 90년대생 하태경 의원은 7, 8, 9세대로 부릅니다. 어쨌든 586 정당과 789 정당 극명하게 대비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첫 단추인 비대위 구성이 86 운동권 정치와 대결 구도를 형성해서 시작하면 충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6 운동권 세대, 86 운동권 정치는 도덕성에 지금 미천을 드러냈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우리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 발전을 방해해온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86 운동권 정치를 밀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검사대 범죄 피의자 구도로,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청년세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청년세대 신진 엘리트대 퇴출 대상인 86 운동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간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무위키를 통해 찾아봤는데 저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모두 이제 기억해보면 알고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뭉쳐서 민주당의 의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이 왜 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꼴이 되었는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이렇게 현역 의원 7명과 원외 몫으로 선숙, 박정현 2사람 이렇게 9명입니다. 고민정, 장경태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6세대입니다. 민주당이 운동권의 논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정과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나이만 젊었지 86세대 뺨치는 음모론적 정치로 온갖 사고를 치운 인물들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 후손, 그러니까 귀태란 귀신과 성관계로 생긴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귀태 후손이라고 말해서 온 국민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이 문제로 수석 대변인을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주당의 막말 제적이죠. 학생운동을 하면서 미국 문화원을 정부에서 사제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신어로 불을 지르러 했다가 방화 미수에 그친 그랬던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렇지만 운동권 핵심 인사들이 전하는 정청래는 운동권에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막말의 대명사로 나무위키 정청래 편에 보면 막말 논란 이런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들 성추행 사건에다가 본인 뺑소니 사건, 한푼 줍쇼 후원금 구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 당시 정청래 의원 주류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인턴으로 딸을 채용했고 또 지인의 재판 청탁 논란,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파이팅을 외쳤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라니 이런 막말을 한 그 당사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으로부터는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한다, 이런 호된 비판을 받았죠. 박찬대 최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SNS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죠.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비판하면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런 시를 낭송해서 동료 의원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또 보좌진 부정 채용 논란도 빚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나고 또 그 사람 통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해가면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던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86세대는 아니지만 79년생 고민정 역시 수많은 논란과 구설수에 휘말려 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이렇게 불러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명식이 중국어학과를 나왔으면서도 호가호위 뜻도 모르느냐, 이런 핀잔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임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이동관 씨 이렇게 호칭해서 비난을 자초했죠. 장경태 최고위원 83년생입니다. 그런데 86세대보다 훨씬 더 업무적이고 구태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해서 개소리 발언,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마루타 발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LCT 특혜 분양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조명 논란, 윤 대통령의 화동 볼맞춤에 대해서 성적 학대 주장, 천안함 망언 옹호, 조총련은 약간 친북이다. 정말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어 온 인물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그만큼 민주당 최고위원 구성 멤버들이 화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최고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있었다면 아마 난리 정도에 그치지 않았겠죠.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자기 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허물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정치권에서 86 퇴진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벌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됐죠. 그러면서 이제 86 세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던 의원들 역시 대부분이 86 세대입니다. 86 운동권들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 역시 86 세대들로 그 정도는 별것 아니다, 이런 관성과 동료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86 세대의 선두주자였던 김민석 의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쿠라 발언을 했죠. 김민석 의원 자신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해서 김민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김민석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를 입에 담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력을 발판으로 선민의식으로 무장해서 20년 동안 온갖 영화를 누렸던 86 운동권 세대, 이제 개혁 대상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런 86 운동권 정치를 밀어낸다면
자력으로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강제로 쇄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정과 헌신 그리고 실력을 비대위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권한대행은 젊고 참신한 비대위 이것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한 전 장관과 윤 대행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동훈 비대위는 지금까지와의 정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정치 시대 교체를 이뤄낸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 장관의 말 맞다나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한동훈 비대위가 86 운동권을 퇴진시키는 말로 홈런을 터뜨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